밤이 깊어지면 거실 불이 유난히 환하다. 식탁 위에 놓인 컵에 물이 반쯤 남아있고 휴대폰 화면에 작은 불빛이 깜빡인다. 아이에게서 답이 오지 않는 밤. 마음은 그 작은 불빛을 끝없이 들여다본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내 안의 기대가 천천히 모여 덩어리가 된다. 처음에는 사랑의 모양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방향이 되었고 어느 날에는 끈이 되었다. 내가 잡고 있는 줄. 그리고 그 줄의 끝에는 아이가 서 있다. 한 동네 모임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남의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다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고, 부모와 닮았다며 주변이 박수를 치던 날. 그 순간 내 마음은 은근히 뜨거워졌다. 나도 저렇게 박수를 받고 싶다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돌아오는 길, 나는 아이의 방 문을 열어보았다. 책상 위에 연필이 삐뚤게 누워 있었고, 모니터에는 낙서처럼 남긴 음악 재생 목록이 떠 있었다. 방바닥에 놓인 운동화에는 마른 흙이 붙어 있었다. 그 흔적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누가 정해 주어야 하는지,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음은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학교 상담날 선생은 웃으며 말했다. 아이는 조용하지만 꾸준하다고. 그 말 뒤에 작은 덧붙임이 있었다. 꿈이 자주 바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꾸준하다는 말은 따뜻했다. 그러나 꿈이 자주 바뀐다는 말은 불안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을 거듭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변화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변화에 약한 사람인지.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차가 멈추었다. 멈춘 차 안에서 내 마음은 달리고 있었다. 기대가 없는 사랑을 상상해 본다. 그것은 가능한가? 사랑이 방향을 가져도 괜찮은가? 아니면 사랑은 온전히 비워야 하는가? 마음속에서 질문이 이어진다. 질문은 꼬리를 문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말씀이 떠오른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 머물지 않고 흐른다는 진실. 아이도 흐르는 생이다. 내 삶 또한 흐르는 강물이다. 강물이 강물을 붙잡을 수는 없다. 강물은 다만 서로의 흐름을 알아차릴 뿐이다. 부처님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생기는 괴로움을 가르치셨다. 얻지 못함은 늘 곁에 머문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괴로움도 늘어난다. 기대는 방향이 되어 길을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기대가 끈이 되는 순간 그 끈은 목을 조인다. 나의 목, 아이의 목. 그 끈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려움이 만든 매듭이다. 잃을까 두렵고, 늦을까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닫힌 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반으로 잘라 맞춰본다. 비슷해 보이지만 꼭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아프다. 하루는 아이가 늦게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가볍게 씻는 소리, 부엌에서 나는 물 끓는 소리, 잠시 뒤 문틈으로 나온 따뜻한 김. 나는 괜히 물었다. 숙제는 다 했는지, 학원은 어땠는지, 요즘 생각은 어떤지. 아이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나쁘지 않다고. 내 마음은 알았다. 아이가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나는 더 물었다. 좋았던 것과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때 아이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문은 닫혔다. 얇은 나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방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안의 줄을 느꼈다. 내가 잡고 있는 끈, 상대의 숨결을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려는 충동. 그 끈이 단단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얇아졌다. 어느 날 앨범을 꺼내 보았다. 아이가 처음 걸을 때 손을 벌려 균형을 잡던 모습. 넘어져 무릎에 까진 상처. 울다 금세 웃던 얼굴. 그때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의 온기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었다.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마음으로는 알았다.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손으로 기억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손을 더 꽉 쥔다. 더 꽉. 그러나 손에 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든다. 물처럼, 바람처럼. 이쯤에서 우리는 묻는다. 자식이 내 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분신이라는 말은 달콤하다. 나를 닮은 작은 나. 그러나 그 말은 서서히 독이 된다. 닮아야 한다는 강박을 불러오고 닮지 않으면 실패처럼 느끼게 한다. 분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이 식을까 두렵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 분신이 아니기에 사랑은 더 넓어진다. 서로의 다름을 알아차릴 때 사랑은 방향이 아닌 공간이 된다. 그 공간에는 의자 2개가 놓인다. 나는 한 의자에 앉고 아이는 다른 의자에 앉는다. 우리는 마주본다. 얼굴 사이에 공기가 흐른다. 그 공기는 말보다 많다. 침묵으로도 전해진다. 무상은 흐름을 가리킨다. 변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보여준다. 아이의 취향이 바뀌고 진로가 바뀌고 관계가 바뀐다. 나의 역할도 바뀐다. 돌보는 손에서 물러서는 손으로, 지시하는 입술에서 기다리는 입술로. 그 변화는 때로 낯설다. 사람은 익숙함에서 안정을 느낀다. 그러나 익숙함은 어느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때 필요한 것이 중도다. 한쪽 끝으로 기울지 않는 길. 방임과 간섭 사이에서 중심을 찾는 연습. 오늘은 묻지 않고 기다리되, 내일은 조용히 꺼내어 듣는 태도. 성적표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지 않되, 공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대화. 미래를 대신 설계하지 않되, 길을 찾는 등불이 되어주려는 마음. 중도는 계산이 아니다. 살아있는 호흡과 같다. 매 순간 새로 맞추어 가야 한다. 기대와 집착을 구분하는 일은 어둠 속 색을 구분하는 일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모두 어둡다. 그러나 눈이 익숙해지면 짙은 밤과 새벽의 경계가 보인다. 기대는 우리를 앞으로 이끈다. 길을 묻고 길을 밝힌다. 집착은 길을 좁힌다. 한 길만 옳다고 말한다.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면 기대는 음악을 통해 세상과 만나도록 돕는다. 집착은 음악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몰아붙인다. 반대로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실패로 느껴질 때 기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왜 의사가 되기를 바랐는지 그 바람에 담긴 진짜 가치를 찾으라고 말한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는지, 안정적인 삶을 원했는지, 또는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가치를 알아차리면 길은 여러 갈래가 된다. 생명을 돕는 일은 병원 안에만 있지 않다. 안정은 직업 이름보다 관계의 신뢰에 머문다.
사랑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에서 자란다. 어느 아침 아이가 말한다. 휴학을 하고 싶다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온다. 휴학이라는 단어가 던지는 낯선 그림자. 두려움이 먼저 올라온다. 뒤처질까 염려된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나는 멈춘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부드럽게 손을 잡아본다. 휴학이라는 단어 뒤에 얼굴을 본다. 지친 눈, 길을 잃은 어깨. 그때 알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쉼이라는 사실. 나는 말 대신 물을 끓인다. 따뜻한 잔을 건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방 안에 잔에 김이 올랐다가 사라진다. 무상. 그러나 그 사라짐은 허망하지 않다. 사라지는 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낀다. 이 또한 만남이다. 부처님은 뗏목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강을 건너는 동안 필요한 것은 뗏목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다. 부모의 기대도 이와 같다. 건너는 동안 필요한 기대가 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침묵.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그 뗏목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정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벼워진다. 강가에 함께 앉아 서로의 발을 물에 담근다. 물살이 발목을 스친다. 둘은 웃는다. 건넌다. 그 다음은 길이 알아서 열린다. 한 번은 크게 다투었다. 아이가 새벽에 들어왔던 날이었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잔소리는 커지고 목소리는 거칠어졌다. 아이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에는 내가 뱉어놓은 말들이 아직 떠다녔다. 그것들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때 울음이 올라왔다. 울음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저 눈에 물이 맺힌다. 조용히 흐른다. 식탁에 팔을 괴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다. 침묵. 그 침묵이 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왜 그 끈을 놓지 못했는지.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내 모습. 나 또한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진 아이였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칭찬받을 때만 나의 존재가 선명해지는 줄 알았던 시간.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울음은 잦아들었다. 방 안이 조금 넓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종이에 적었다.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음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문장들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종이를 꺼내 아이와 함께 읽지는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하나씩 건넸다. 밥을 지어놓고 문 앞에 신발을 고르게 놓고 먼저 안부를 묻고 더 많이 듣는 자세로 앉았다.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졌다. 말의 수가 줄었다. 침묵의 온도가 올라갔다. 아이는 가끔 스스로 말을 열었다. 밤이 되면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이 생겼다. 한 곡이 끝나면 아무 말 없이 다음 곡을 골랐다. 둘 사이에 흐르는 것은 간섭이 아닌 동행이었다. 무아는 나를 사라지게 하자는 말이 아니다. 나를 더 넓게 보자는 말이다. 나는 한 사람이다.
동시에 많은 인연의 만남이다.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있고 부모가 된 이후에 내가 있다. 그 둘은 이어져 있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는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세워진다. 어제의 잣대로 오늘을 재단하지 않기. 오늘의 표정을 오늘의 빛으로 바라보기. 그때 사랑은 현재형이 된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당기지 않는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숨, 지금 이 눈빛,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떠올린다. 23번 알아차리는 일. 아이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대답을 재촉하기 전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 내 마음에 올라오는 말들을 잠시 머물게 하는 일. 말해줄 앞에 빈칸을 두는 일. 빈칸은 말보다 큰 뜻을 머금는다. 또 하나의 연습. 질문을 바꾸는 일. 성과를 묻지 않고 경험을 묻는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묻는 일. 계획을 강요하지 않고 어떤 장면을 상상하는지 함께 그려보는 일. 그리고 감사의 연습. 오늘 하루에서 고마웠던 3가지를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적어보는 일. 사소해도 좋다. 따뜻한 국물의 온기. 학교 앞 은행나무의 그림자. 돌아오는 발걸음의 묵직한 안도. 감사는 마음을 넓힌다. 넓어진 마음은 끈에서 등불로 변한다. 중도는 이 연습들을 하나로 묶는다. 너무 많이 말하지 않기. 너무 오래 침묵하지 않기. 너무 앞서 걱정하지 않기. 너무 뒤에서만 구경하지 않기.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되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기.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어야 꽃이 자란다. 그러니 경계를 세울 때는 미움을 실지 않기. 차분한 어조로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밝히기. 지키지 못했을 때는 다시 이야기를 열기. 그 과정에서 아이는 어른이 되어간다. 부모 또한 어른이 되어간다. 함께 자란다. 함께 늙어간다. 시간이 더 흘러 아이가 집을 떠나는 날이 온다. 여행 가방의 바퀴가 문턱을 넘는다. 현관문 앞에서 서로 웃는다. 울지 않으려 애쓰며 웃는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된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준비는 완벽함이 아니다. 동요를 품고도 서 있을 수 있는 힘이다. 손을 흔든다. 문이 닫힌다. 조용해진 집안에 햇빛이 길게 누워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작게 울린다. 물이 끓는다. 나는 찻잔 2개를 꺼내지 않는다. 하나만 꺼낸다. 그러나 빈잔 하나를 마음속에 놓아둔다. 언젠가 돌아올 한 잔을 위해. 아니, 언젠가 함께할 마음의 자리를 위해. 그 빈자리 덕분에 방 안의 공기가 통한다.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의 상처를 마주보는 것이다. 내 안의 어린아이가 아직 울고 있다면 나는 사랑을 자주 몰아붙이게 된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자. 괜찮다고 말해주자. 충분히 애썼다고 말해주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조용히 건네자. 그렇게 내 상처를 돌보면 나는 아이의 상처를 다르게 본다.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나가도록 도와야 할 파도로 본다. 파도는 온다. 그러나 반드시 간다. 그 흐름을 믿기 바란다. 현대의 지혜도 말한다. 아이가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때 책임의 근육이 자란다. 부모의 기대가 방향표지로 남을 때
아이는 지도 읽는 법을 배운다. 반대로 부모가 손을 놓아버리면 아이는 방황한다. 손을 꽉 쥐어버리면 아이는 숨이 막힌다. 그러니 손을 내밀되 잡아당기지 말자. 손을 내어주되 쥐어박지 말자. 손을 마주 얹되 때가 오면 조용히 내려놓자.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음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오늘 작은 의식을 제안한다. 집안의 자리를 하나 정해두자. 창가면 좋고 책상 한 모서리도 좋다. 그곳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두자. 돌을 만질 때마다 마음속 줄에 매듭을 떠올리자.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자. 말로 풀기 어렵다면 숨으로 풀자. 들숨에 매듭을 바라보고 날숨에 매듭을 놓아주자. 그렇게 하루에 3번 짧게라도 해보자. 며칠이 지나면 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의 촉감이 달라졌음을 느낄 것이다. 그 촉감이 중도의 감각이다. 그 촉감이 무상의 미소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어느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일 수도 있다. 전혀 다른 도시, 낯선 언어, 예상 밖의 직업, 그 모든 장면 앞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른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날을 떠올린다. 그때도 우리는 놀랐고 기뻤고 불안했다. 그러나 아이는 걸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걸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아이는 넘어질 것이다. 상처가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한다. 버틴다는 말은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느 저녁 멀리 있는 아이에게서 사진이 온다. 해질녘 강변. 하늘은 분홍과 회색 사이에서 미묘하게 흔들린다. 물 위에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다. 사진을 오래 들여다본다. 나는 문득 미소를 짓는다. 그 배가 뗏목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강을 건너는 동안 필요한 배. 건넌 뒤에는 강가에 묶어두어야 할 배. 우리도 언젠가 강을 건너었다. 또 다른 강이 앞에 있을 것이다. 배가 필요할 때가 오면 또 함께 엮어 만들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가볍게 두자. 물소리를 듣자. 노을을 보자. 잔잔한 바람이 밤으로 스며든다. 그 안에서 마음은 종종 낮고 고요하게 울린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자식이 내 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정.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의 숨, 오늘의 눈빛, 오늘의 말. 작은 반복이 길을 만든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배우면 된다. 다시 듣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믿으면 된다.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주 많은 작은 내려놓음이 모여 어느 날 큰 이해로 이어진다. 그 이해는 누구의 승리가 아니다. 사랑의 성숙이다. 그대여, 마음의 방에 빈자리를 남겨두소서. 그 자리는 아이를 위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위한 자리다. 그 빈자리 위로 무상이 지나가고 중도가 앉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은 또렷해진다. 별빛을 오래 바라보면 어둠은 길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바란다. 그 숨에 끈이 풀리고 그 숨에 등불이 켜지리라. 그리고 그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만난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오래도록